안녕하세요. 100억대 쇼핑을 만나는 1000억대 야망 머니 콘텐츠 조얼입니다. 오늘 주제는 바보들에게 웃으면서 화내는 방법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과연 어떤 내용인가요? 예, 저희 회사가 언제부터 시작한지 아시나요? 저희 회사가 2013년? 예. 12년? 예, 맞습니다. 저희가 사업자 등록을 2012년도에 했고 이제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일을 하게 됐는데 아무래도 이제 온라인 마케팅이라고 하는 게 워낙 신종 업종이에요, 사실은. 뭐, 업력으로 따지면은 2010년대부터 따져도 한 15년? 14년 정도밖에 안 됐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기차 산업 이러면 한 150년, 200년 된 것처럼 되게 오래된 사업들은 노하우가 있는데 온라인 마케팅은 아무래도 업력이 좀 짧다 보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시행착오를 많이 겪습니다. 그러니까 쉬워 보이는데 해봤더니 도로백하기도 하고, 혹은 지금까지도 마찬가지로 대기업들이 어떤 쇼핑을 만들었더니 매출이 절반이 떨어지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만나본 바보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의 회사도 이럴 수 있다, 혹은 대기업들도 이런 일이 비일비재에 벌어지기 때문에 비효율적인 일을 안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효율적인 일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좀 편하게 제가 만나본 바보들에 대해서 좀 웃으면서 화를 좀 내보고 싶습니다. 왜냐면 되게 저희도 열심히 컨텐츠 만들고 페이지 만들고 쇼핑 만들고 있는데 하루아침에 이게 폭발된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너무 어이없는 이유들도 있고, 혹은 폭발했는데 그곳에 가서 다시 저희가 다시 만든 적도 있어요. 그리고 다시 또 폭발한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수천만 원 날리고, 혹은 수천만 원 날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컨텐츠를 날림으로 인해서 앞으로의 매출까지 다, 수십억의 매출까지 포기하는 그 바보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고, 오늘 이 주제는 지금 돌아가셨는데 이제 움베르토 에코라고 하는 이탈리아 소설가가 있습니다. 세상의 바보들에게 웃으면서 화내는 방법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 혹시 구하실 수 있으면 한번 읽어보시면 문장력에 굉장히 도움이 되니까 어떻게 이렇게 웃으면서 비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그런 좋은 책입니다. 자, 첫 번째 사연을 얘기해 드릴게요. 300만 원 지키려다 3천만 원 태워먹은 바보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300만 원 지키려다 3천만 원 태워먹기는 저희한테 이제 의뢰를 하시는 업체들은 대부분 이제 내부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맡기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PD님한테 이러는 거예요. 신규 아웃도어 브랜드를 만들고 싶은데 지금 일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PD님이 로고도 만들고 사이트 네이밍도 만들고 그 경쟁사 분석도 하고 제품 기획도 하고 그 다음에 디자인 패키지도 디자인하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 컨텐츠 촬영도 다 하고, 그래서 커머스에다가 계약을 해가지고 상품 등록도 해서 CS까지 6개월 안에 이렇게 했어요. 하실 수 있을까요? 저는 못 버틸 것 같은데요. 네, 곧바로 그냥 사직서를 내면 더 좋은 분을 만나십시오 이러면서 하지 않을까요? 네, 보통 이렇게 해서 저희한테 의뢰를 합니다. 네, 저희한테 의뢰하는 이유는 이런 거를 내부에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의뢰를 하는 거죠. 또 혹은 내부에 있는 분이 그런 것들을 되게 잘 하실 수도 있어요. 되게 감각적이고 이 사람 마케팅이 뛰어나, 그런 분들조차도 이 사람은 그런 신규 브랜드 하는 거 말고 다른 거에 마케팅 능력을 더 집중하는 게 더 좋을 수 있겠다 해서 저한테 의뢰하는 경우도 있겠죠. 근데 가끔 일을 진행하다 보면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처음에 그렇게 해서 의뢰를 해요. 의뢰를 해가지고 시간이 좀 그러면 이제 로고도 만들고 디자인도 하고 이제 촬영까지 막 잘 진행되는데 중간중간 이게 시간이 아무래도 좀 길 수밖에 없겠죠. 6개월에서 거의 1년 가까이 걸리는 일이니까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면 사람의 마음이 조금씩 바뀌어요. 저거 우리가 했으면 더 잘하지 않았을까? 아무래도 저희는 외주 업체고 아무래도 여러분이 쓰시는 마케팅 대행사나 이런 쪽은 내부에서 눈에 보이는 직원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왠지 뭔가 얘기를 해도 좀 오래 걸리는 것 같고, 촬영 장소에 갔는데 이번보다는 내가 좀 더 퀄리티 있는 모델을 썼어야 되는데 얘네들이 왜 이런 사람을 썼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쵸? 그리고 내부 직원들은 또 내부 직원들마다 또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보통 이런 신규 브랜드 의뢰를 하거나 이러면 비용이 그래도 3천만 원, 4천만 원씩 든단 말이에요. 아무래도 뭐 모델도 쓰고 뭐 촬영도 하고 기간도 워낙 길기 때문에. 근데 내부 직원은 이렇게 의뢰를 하다 보면 무슨 생각이 들까요? 자기가 직접적인 선택권을 가지고 이거 스튜디오도 선택하고 모델도 선택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지 않을까요? 굉장히 긍정적이신데 사실은 내 월급 생각이 먼저 들어요. 아니 쟤는 뭔데 같은 게 나와. 쟤는 뭔데. 딱 보니까 나도 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 나한테 시간만 많으면. 그쵸. 내가 시간만 많으면 6개월, 1년이 아니라 3개월 안에 할 수 있을 것 같아. 옆에서 보다 보니까. 왜냐면 이름도 나왔겠다. 근데 웃긴 건 뭐냐면 이 이름이나 뭐 브랜드 패키지나 디자인이나 이런 건 사실 이 업체에서 나온 거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이건 내가 한 거야. 그런 상태에서 저 사진 나도 찍을 수 있겠는데 하면서 점점 끼어들기 시작합니다. 점점 끼어들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저거 약간 저 구도를 좀 바꿔보는 게 어때요? 촬영 현장에서도 이 컷, 이 컷, 이 컷 좀 찍어보는 거 어때요? 근데 촬영 현장에서 어떤 느낌이 벌어질까요? 어떤 일, 만약에 이 업체 직원이 와서 요거 요렇게 하고 요렇게 해보는 거 어때요? 라고 얘기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무래도 저희가 기획된 시간이나 이런 거는 한정되어 있는데 또 광고주의 의견은 무시할 수 없으니까 이제 딜레마에 빠지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요? 그쵸. 우리가 예를 들어 어떤 날 촬영, 27일 날 촬영이다 라고 하면은 이제 사실은 뭐 의뢰하시는 분이나 직원 입장에서는 27일 날 와서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현실적인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보이니까 이런 거 왜 준비 안 했지? 이런 거 찍었으면 좋겠는데 하지만 사실은 그 촬영 자체가 사실은 되게 오래전부터 준비를 했었던 거죠. 6개월 전부터 준비가 시작됐고 이름을 정하고 뭐 기획을 할 때부터 준비가 됐었던 거고 혹은 그 직전에 일주일이나 2주 전에 굉장히 바쁘잖아요. 그런 치밀한 타임테이블까지 해서 촬영이 들어가는 건데 현장에 와서 그렇게 얘기하면은 아까 전처럼 딜레마에 빠질 수 있지만 되게 저희 같은 경우는 그 의견을 무시하죠. 왜냐면 일이 안 되니까. 그러면 그 무시당하면 무슨 생각이 들까요? 기분이 나쁘죠, 일단. 그쵸. 이렇게 기분이 나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업체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신경이 쓰이고, 그 다음에 뭐든지 다 마음에 안 들어 보이고, 그렇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렇게 하다가, 이제 대표도 그런 마음을 갖게 돼요. 당연히. 시간이 지나고, 나도 현업에 하다 보니까 초반에 기획이 뭐였지, 얘네들이 뭐 하겠다고 했던 것 같은데, 이게 제대로 되는 거 맞나? 의구심이 있을 때, 예, 항상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점심 먹으면서도 얘기를 하고 괜찮을까? 요거 좀 하면 좋겠는데 이번엔 좀 불성실한 것 같아요. 뭐 이런 것들 시작해가지고 얘기가 나오죠. 그렇게 해서 이제 허덕허덕거리면서 이제 거의 이제 프로젝트가 끝날 때쯤에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뭐냐면은 내부에 있는 직원들이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라고 하다가, 그래서, 이거 디자인 쫙 나왔는데, 보니까, 별로예요. 내가 봤을 때 대기업들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긴 왜 이렇게 나왔죠? 라고 별로라고 이제 단정을 줘버립니다. 왜 이런 아이콘을 썼을까요? 이 폰트가 왜 이럴까요? 이건 맑은 고딕체가 더 괜찮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 미운 털인 거죠. 미운 털을 박아버린 거죠. 그랬을 때 이제 가장 큰 문제, 대표는 이제 직원을 지켜야 됩니다. 그럼 직원을 지키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 지금까지 거의 3천만 원 넘는 돈을 들여서 지금까지 다 왔단 말이에요. 결과물까지 디자인까지 다 나왔는데 여기에서 300만 원을 지키는 결정을 해요. 왜냐면 이 직원은 나에게 너무너무 소중하고 내 옆에서 곧바로 일하는 분이니까. 그럴 때 제가 봤었던 가장 큰 바보는 이 사람한테 정권을 위임합니다. 그 월급 300만 원 정도 되시는 분에게 정권을 위임하는 거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떻게 보면은 낮은 직급만큼 책임감도 조금 덜 할 수 있는 분이 이거를 맡으면은 이렇게 프로젝트를 진행하다가 안 되면은
발 빼는 게 조금 쉬워지지 않을까요? 예, 맞아요. 이게, 되게 웃긴 게,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에서 왔을 때 여러 가지가 불만이겠죠. 뭐, 시간이 뭐, 늦어졌다부터 시작해서, 뭐, 성실하지 않은 것 같다, 디자인이 마음에 안 든다, 모델 컷이 마음에 안 든다, 모든 게 다 마음에 안 드는 상태예요. 그런 상태에서 이 사람한테 맡기는 순간, 우리는 처음의 얘기로 돌아가야 됩니다. 처음에 왜 우리한테 의뢰를 했죠? 내부에 있는 직원이 집중할 시간이 없기 때문이었어요. 혹은 내부에 있는 직원의 역량보다 더 다른 일이었기 때문에 의뢰를 했는데 이 내부 직원의 피드백으로 인해서 리셋을 시키는 결정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리셋이 되면 참 리셋이 돼도 안 좋은 거긴 한데 여기서 그러면 이제 또 시간이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뭐냐면 이 직원이 이제 자기한테 그게 왔어. 그래. 이 업체 아닌 것 같아. 야, 우리 다시 해가지고 이 업체 뭐 환불 받던가 뭐 이래가지고 우리가 제대로 해보자! 라고 했어. 그러면 일단 가장 안 좋은 건 뭐냐면 이분은 자기가 업무를 하다가 갑자기 어떻게 보면 참견을 하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문제냐면 처음에 이름을 지을 때 디자인 패키지를 만들 때 그 외에 뭐 아무리 내가 이 과정에 관여를 했다 해도 이 처음에 이걸 기획했었던 기획자라든가 이 업체보다 생각한 시간이 짧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결과적으로는 쳐내기 시작합니다. 이거 왜 이런 내용을 썼지? 없어요. 근데 그 내용이 사실은 이 브랜드의 핵심 내용인 경향이 많아요. 실제로 이 페이지를 봤을 때 그분들이 나중에 수정한 페이지를 보면은 아니 이건 핵심인데 다 뺐네? 뭐 이런 경우도 많다는 거죠. 왜냐면 이해를 못하니까 이해 못하는 건 다 빼버리는 거야. 이해를 다 빼고 그리고 가장 문제는 뭐냐면 방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내가 맨날 보는 사이트 있죠. 내가 보는 페이지가 기준이에요. 이분들 입장에선. 그러니까 불만의 대부분의 내용도 왜 그 업체처럼 안 했어요? 라는 불만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렇게 할 거였으면 이분이 원래 했겠죠. 그러니까 업체한테 맡겼다는 건 새로움을 위한 거잖아. 이 시장을 뚫고 나가서 돋보이길 원한 건데 이분들은 평범한 걸 보고 평범하길 바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 페이지 평범하게 밀어버립니다. 디자인의 날카로운 구석을 다 빼. 그러다 보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되게 평범한 페이지가 되죠. 그리고 나서 또 문제가 뭐냐면 그렇게 해서 이렇게 되다가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그만두고 나갑니다. 왜냐면 내가 원래 하던 일이 있는데 이게 갑자기 나한테 온 거야. 내가 참견 몇 마디 했다고. 그러면 이거 한다고 뭐 며칠은 양해할 수 있겠죠. 근데 나온 결과물이 만족스러울까요? 그렇지 않죠. 예. 근데 웃기게도 이게 사람이란 게 이렇게 어렵게 했잖아요. 그럼 이걸 씁니다. 실제로 제가 이런 사례를 몇 번씩 겪으면서 원래 저희가 만들었던 페이지, 예시 페이지가 있잖아요. 그거랑 런칭한 페이지를 보여주면 그냥 정말 자신 있어요. 그 전에 페이지가 훨씬 좋습니다. 지금 나온 건 이상해. 막 균형도 안 맞고 또 웃긴 거는 새로 사진을 다 찍지 못하니까 혹은 새로 디자인을 다 바꿀 수가 없으니까 기존의 절반은 기존 디자인 쓰고 추가된 디자인이나 수정한 디자인은 또 다른 디자인을 맡아가지고 폰트도 안 맞고 간격도 안 맞고 여백도 안 맞고 내용 다 빠지고 이런 구멍숭숭이 약간 치즈 같은 페이지가 나오는데 더 안타까운 건 그걸 계속 쓴다는 거예요. 이 직원이 있을 동안에는 안타깝죠. 왜냐면은 이 300만 원을 지켜야 되거든. 이 직원은 나에게 다른 의미로 소중한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면 이 신사업을 포기하면서까지 이 직원을 지켜야 되는 거지. 그렇게 돼서 이상한 자존심 싸움이 되고요. 그래서 이 페이지들은 엉망진창이 된 채로 런칭을 하고 그럼 엉망진창이 된 채로 런칭하면 결과가 좋을 리가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매출은 떨어지고 그러다 보면 결과적으로 매출 떨어지는 회사 이 직원이 있을까? 직원들은 나가요. 그러면은 무엇을 위해서 지금까지 했던 건가? 라는 이상이 벌어지죠. 그래서 300만 원 지키려다가 3천만 원 태워먹는 일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참 안타깝죠. 예, 이게 제가 지금까지 최근까지도 그걸 겪었고, 이거를 진짜 많이 봤어요. 한 4-5번은 겪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더 웃긴 거는,
그렇게 의뢰했었던 에이전시와도 사이가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럼 직원도 이제 없고, 지키려는 직원도 없어지고, 신규 브랜드는 난장판 됐고, 믿을 수 있는 파트너도 잃어버린 거죠. 왜? 300만 원 지키려다가. 예,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제목에 바보들에게 웃으면서 화내는 방법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저희는 웃을 수 있죠. 왜냐면 외부 업체이기도 하고 옆에서 지켜보는 입장에서 저희가 웃는 거는 사실 그겁니다. 안타까워서 웃는다고 표현할까요? 실소라고 표현하죠. 애써 이렇게 해서 왜 굳이 저렇게 망칠까? 근데 이게 생각보다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내가 어떻게 보면 내가 소중하다고 내가 정말 아끼던 직원들에 의해서 혹은 내가 좀 더 잘하고 싶어하는 욕심에 의해서 이렇게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근데 이런 일들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해 보시고 이제 내가 무언가를 할 때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런 얘기를 준비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